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어떤 배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누굴까요? 네, 저랑 생각이 일치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네, 저는 오드리 헵번입니다. 네, 오드리 헵번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조금 더 알게 됐고, 그리고 그녀의 진정한 영원한 팬이 됐습니다. 네, 오드리 헵번은 1929년 5월 4일 벨기에에서 태어났고요. 그의 아버지는 영국인 은행가였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그 네덜란드 남자 가문에서 자란 분이고, 그래서 두 분이 오드리 헵번 9살 때 이혼하시고요. 엄마랑 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10살 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그리고 둘은 네덜란드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여러 고통을 정말 많이 겪게 됩니다. 굶주림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또 황달, 또 빈혈, 네, 그리고 또 부족, 그런 천식,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렸고, 그리고 또 가까운 분의 죽음도 또 목격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그 경험이 그 오드리 헵번의 그 인생관과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살 때 영국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레를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드리 헵번은 항상 자세가 굉장히 바르고 예쁘고 우아하고 그런 게 아마 이 발레를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런던에서 모델도 하고 또 영화의 단역으로 출연하고, 근데 그러는데 별로 이렇게 주목을 못 끌었었죠. 근데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프랑스 작가 콜레트라는 분이 지지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드리 헵번을 보자마자 지지다, 지지 그래가지고 지지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 공연을 본 그 윌리엄 와일러라는 감독이 로마의 휴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앵공주다, 바로 앵공주다 해가지고 캐스팅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말 세기의 연인 오드리 헵번의 탄생이 시작된 거죠. 이 장면들을 보면은 오드리 헵번이 정말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앵공주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주로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러기도 했지만, 반면에 개인적인 그 사생활에 굉장히 좀 제약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일탈을 좀 꿈꾸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난 그 조 브래들리 기자네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그 다음날 혼자서 마음껏 로마 시내를 다니면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됩니다. 조 브래들리 기자는 앵공주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뒤를 따르고 있었죠. 어떤 헤어샵에 들어가서 그 남자 원장인데 머리를 요만큼 좀 길렀었거든. 굉장히 머리가 길렀거든, 오드리 헵번이. 조금 잘라달라고. 그랬더니 요만큼? 아니 조금 더. 요만큼? 아니 조금 더. 그래서 싹둑 짤뚝 이렇게 머리를 잘랐어요. 그래서 아주 귀엽고 앙증맞은 헵번 헤어스타일이 탄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했고 따라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스페인 광장 다니면서 아이스크림 먹고 그런 거를 굉장히 일상적인 그런 행복을 누려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진실의 입 그 조각상 앞에 갔는데, 그 대본에는 손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빼는 건데, 그레고리 팩의 그 애드립으로 손을 집어넣고는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드리 헵번이 너무 놀란 거예요. 손이 안 나. 근데 나중에 이제 싹 빼니까 너무나 안도하면서 기쁜 그 환한 미소를 짓는 그런
아주 리얼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드리 헵번의 그 정말 다양하고 사랑스러운 표정. 그래서 오드리 헵번이 아니라 그냥 앵공주로서 보이는 정말 공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고요. 이제 마지막 장면이죠.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 앵공주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많은 기자들 가운데 이 조 브래들리 기자가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죠. 기자인 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일부러 기자들하고 한 분 한 분 이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그리고 조 브래들리 앞에 가서 조 브래들리가 저는 어떤 신문사의 누구입니다 하고 이제 소개를 하니까 정말 기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자가 로마에 대해서, 로마에서 좋으셨냐고, 또 오시고 싶으시냐고 그랬더니 이런 대사를 합니다. 로마, 꼭 로마를 기억하겠어요. 살아있는 한 이곳의 방문을 기억하겠어요. 하고 이렇게 아련한 애틋한 눈빛으로 조 브래들리를 바라보고 그리고는 뒤돌아서 가는 그런 장면이 정말 너무나 뭉클하고 너무나 연기를 너무 잘해갔고요. 그래서 오드리 헵번은 이 영화로 인해서 여러 상을 휩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그 다음에 또 영국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대단한 신데렐라의 탄생이 시작된 겁니다. 네, 1954년도 작품인데요. 사브리나. 이 두 형제가 이제 갑부예요. 거부. 그 집안의 그 운전기사의 딸입니다. 사브리나가. 그래서 굉장히 그냥 귀엽고 그냥 말괄량이 소녀. 이 동생을 좋아했어 그때. 근데 그 2년 동안 프랑스로 요리 유학을 다녀와요. 그리고 나서 완전 환골탈태해가지고 세련되고 멋진 여성으로 거듭나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토리가, 러브 스토리가 이제 진행되는 그런 영화고요. 이 의상이요, 지방시 디자이너 지방시의 의상인데요. 이 영화에서 이제 최초로 그 의상 협찬을 이제 하게 되고 받게 되는 그런 게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방시하고 오드리 헵번의 그 우정은 이 영화로 시작돼서 계속 오드리 헵번이 갈 때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 그 운구 나갈 때 지방시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그 의상으로 인한 그 교감, 그런 사랑, 소울메이트 뭐 이런 그런 관계였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Funny Face. 이 작품은 이제 뮤지컬 영화인데요. 오드리 헵번이 정말 댄스를 잘하는구나. 정말 감탄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독특한 댄스를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아주 놀라운 마음으로 봤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평상복을 입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서점의 그 아가씨였고요, 직원이었고요. 아가씨가 아니라 직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로 변해가지고 지방시의 이 빨간 의상 말고도 다른 여러 의상을 선보입니다. 다 너무나 아름답게 소화하고. 그래서 그 우리 오드리 헵번의 댄스 실력을 마음껏 볼 수 있었던 그런 영화고요. 그 다음에 파괴, 1959년 작품이고요. 이 영화에서는 이제 다른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역할이 아닌 수녀로서 진실을 탐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정말 그런 수녀의 모습을, 정말 또 여기서는 수녀 같아요. 오드리 헵번이 수녀 같다 뭐 이런 생각 계속하면서 보게 됐는데, 내면의 그 깊은 연기, 그런 걸 감상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어린이들을, 불쌍한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의 그 마음을 또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고요. 그래서 파괴는 그 오드리 헵번이 그 루카 수녀로서 열심히 구도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나치 손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나치 분들을 용서가 안 돼서 그래서 파괴를 하고 일반인 가브리엘로 돌아가서 그 저항군들을 돕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그 마지막 장면이 그 수녀복을 벗고 그리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는 문을 딱 나서니까 골목이 쫙 나와요. 그래서 그 골목을 그 가방을 들고 쭉 걸어가는 파괴.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 계시면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드리 헵번의 또 다른 매력을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다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시고 좋아하시는 티파니에서 아침을. 네, 이 장면, 이 선글라스에 머리 업 시키고 목걸이에 이렇게 검정 원피스에. 근데 이번에 제가 다시 보면서 정말 놀랐던 거는 한 손에는 크루아상을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그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은 겁니다. 1962년도 작품인데요. 미국에서는 이때 테이크아웃 커피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아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번에 옛날에 그 이 영화 봤을 때는 그런 걸 왜 캐치가 안 되는지 그런 거 몰랐는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어머머머머 아메리카노를 그 테이크아웃을 하네. 그걸 보고 저 놀랬고요. 그 다음에 이 장면은 그 오드리 헵번이 창틀에 앉아서 문 리버 부르는 그 장면이고 그 콜이 위에서 그 오드리 헵번의 그 문 리버 부르는 모습을 보고 더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멋진 장면이죠. 그래서 이 문 리버는 티파니에서 아침을 할 때마다 항상 생각이 나죠. 그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 노래를 한번 불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My Fair Lady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또 이번에 뭘 느꼈냐면 그 꽃 파는 아가씨인데요. 굉장히 투박한 아가씨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를 이 언어학자가 6개월 정도 자기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특훈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변화를 시키는데 처음에 그 발음하는 거, 모음 발음 뭐 이런 거 굉장히 연습을 많이 시키고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세련되고 멋진 아가씨로 바뀌게 됩니다. 발음, 어휘, 또 태도, 걸음걸이, 또 의상 이런 것도 준비해 주거든요. 뭐 헤어스타일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그 6개월 전하고 너무나 다른 그런 아가씨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그 목소리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여러 가지가 정말 노력해서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요. 오드리 헵번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1989년도에 찍은 영혼은 그대 곁에 라는 작품인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그 멜로 영화인데요. 그 천사 역할이에요. 우리 오드리 헵번이 카메오로 출연했고 근데 이제 이 영화를 준비할 때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 역할은 오드리 헵번 아니면 안 된다. 그 생각을 해서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그때 오드리 헵번이 특별히 승낙을 해가지고 이 영화를 찍었는데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오드리 헵번 나오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면서 봤는데 확실히 그 천사로 이제 이 남자분한테 여러 가지 길 안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근데 정말 천사 같은 거예요. 이 흰옷을 입기도 했지만 그 그윽한 눈매하고 이 잔주름까지도, 눈가의 잔주름까지도 너무나 깊이 있게 보이고, 그래서 이 영화 보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은 그대 곁에. 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 사진은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그 말년에 봉사하고 많은 구호 활동을 하던 시절에 그 오드리 헵번의 모습입니다. 요건 뭐냐면요, 제가 이번에 그 오드리 헵번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많이 참고가 된 그런 책입니다. 제가 구입해서 봤는데, 오드리 헵번이 하는 말, 아름답게 나이 드는 50가지 방법, 김재용 저, 스토리닷컴 출판사. 그래서 또 그분들이 이 책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또 보면서 더 많이 공감되고 또 오드리 헵번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오드리 헵번에 대해서 이제 개인사가 저도 참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정말 평범한 행복한 가정을 일구고 싶었었던 오드리 헵번이었는데, 불행하게도 2번의 이혼을 했습니다. 2번의 결혼, 이혼, 그리고 그 각 남편들한테서 아들 하나씩을 얻었는데요. 그 두 아들이 지금 그 오드리 헵번의 그 뜻을 이어서 그 오드리 헵번 그 아동 기금을 설립해서 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년에 그 오드리 헵번 가기 전 13년 동안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의 뜻을 존중했던 로버트 월더스라는 그런 소울메이트를 만나게 되고, 함께 정말 그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던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로버트 월더스, 정말 좋은 그 만남을 가진 그 2분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62세 병이 걸리고 결장한 64세 1993년 1월 20일 날 타계합니다. 정말 아까운, 안타까운, 더 오래도록 보고 싶었던 그런 우리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녀가 떠난 지 지금 벌써 몇 년 된, 28년 됐네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오드리 헵번을 사랑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녀가 했던 말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녀의 생각을 알 수 있으니까요. 인생을 돌이켜볼 때 출연했던 영화는 생각이 나지만 정작 나의 아이들에 관한 기억이 없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그 사랑 넘치는 가정을, 또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녀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좋고 혼자 하는 외출을 좋아하고 개와 긴 산책을 하며 나무와 꽃과 하늘 바라보기를 즐긴다. 자연을 사랑하고 또 내면과의 대화를 소중히 생각했던 그런 걸 느낄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를 선물하는 것이다. 나는 영화계에 입성했을 때 여배우가 아니라 발레리나였다. 그러니 내게는 경험이 없었다. 대신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했던 경험이 있다. 그 윤여정 씨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연습, 또 연습. 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세상 떠나기 1년 전 크리스마스 때 아들들한테 들려준 시가 있는데요. 샘 레벤슨이라는 분이 쓴 시간이 일러주는 아름다움의 비결. 네,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드리 헵번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